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은 좀 근사하게 여러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어떤가요? 자, 오늘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이 주로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 그리고 갱년기장애, 면역계 이상과 같은 그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침치료나 한약 처방 외에도 생활요법에 대한 강조를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진료실에서는 시간상 충분한 상담이 되지 못해 항상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평소 제가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해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책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현직 한의사 선생님이기도 한 박준상 선생님이 쓰신 1박 2일 디톡스라는 책입니다. 자, 절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아닙니다. 해독에 대한 책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해독이 아니라 질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평소 가진 질병관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책을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또한 내용이 쉽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전체를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 역시 중년이 되면서 나빠지는 몸의 상황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치료자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평소의 의문점이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찾죠. 그럼 그 증상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약 처방을 받아오게 됩니다. 콧물이 나면 콧물 말리는 약을, 두통이 있으면 진통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혈압 강화제를, 자, 이런 식입니다. 아주 직접적이고도 그러면서 지역적인 방법들입니다. 문제는요, 근본 원인이 되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걸 또 땜빵질하기 위해서 다른 봉합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봉합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비만을 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왜 살쪘어요? 라고 여쭤보는 건데요. 그걸 알아야 답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들은 조금 달라요. 다이어트를 하느라 굶었는데 그 다음부터 더 쪘어요.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오다시 요요가 생겼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약으로 바꿔보죠. 이런 답밖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어 갱년기에 접어들면 반응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통이나 관절통과 같은 통증 질환에 자주 노출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눈과 귀에 문제가 생겨서 입마름이 시작되고 피부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약을 먹어도 증상 개선이 빨리빨리 되지도 않고요. 자, 이렇게 큰 병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코 건강하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상 받는 성적표는 신체가 일정 수준 이상, 자, 여기서 일정 수준은요, 병원으로 가서 독한 약이나 수술적인 처치를 받아야 할 정도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을 때까지는 노말,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럼 이 기준의 정상에서 여러분이 건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겁고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은 노말 정상입니다. 또한 이 검사는요, 여러분의 신체가 병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경고나 그 상태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얘기들은 담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그에 따른 약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부분적인 미봉책일 뿐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으로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주 정상적인 기능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조적인 문제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신체 구조가 틀어지거나 구멍이 생기거나 한쪽이 부서지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고 유익한 음식이라도 그릇이 금이 가고 깨어지면 음식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장육부를 담고 있는 골반, 뼈대가 바르지 못하면 그 속의 내용물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장기를 담고 있는 그릇인 골반과 관제센터인 뇌를 세로로 이어주는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죠. 이 척추가 무너지고 틀어지면 이 중심을 이루는 단단한 뼈들에 기대어서 온몸으로 치밀하게 전송되는 신경계와 혈관계가 막히고 끊어지고 접속이 불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역시 영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 그리고 이제는 음식만큼 흔해진 약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척추와 뼈대를 그릇에 비유했다면 영양은 말 그대로 그 속에 담겨있는 음식물들이죠.
아무리 그릇이 반듯해도 그 속에 독극물이 담겨 있다면, 또는 상한 음식이, 또는 백해무익한 내용물이 담겨 있다면 좋은 식사가 되지 못하죠. 영양은 말해 무엇할까요? 자,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각종 면역기 환자들은 주로 보다 보니 저는 음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먹는 식사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또 녹슬고 부서지는 몸들을 개보수하는 면역 물질들의 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드셔야 합니다 하면 선생님 어떤 게 잘 먹는 거예요? 또는 저 잘 먹고 있는데요? 하시는 답들이 돌아오네요.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대사증후군, 만성소화불량 환자분들, 비만 환자분들 중에 정말 잘 드시고 있는 분들은 그닥 없습니다. 의외로 잘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말이죠. 더불어 막 먹는 건강기능식품, 평생 먹어야 한다고 믿는 약재들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중에만 쓰이고 몸을 정상화시켜 끊을 수 있어야지 진정한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건은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의료인으로서 가장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사에게 있어 스트레스란 정말 피해가기 좋은 피난처입니다. 왜 잘 안 낫죠? 왜 이런 병이 딱 맞는 답이 궁할 때. 그런데 현대인들의 질병은 대부분 딱 맞는 한 가지 답을 찾기 힘든 병들이 대부분이죠. 우리에겐 스트레스라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혈압약, 당뇨약을 제외하고 최근 들어 가장 흔하게 처방받고 있는 약들이 불면증에 대한 약들, 그리고 항우울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 척추 건강, 영양, 그리고 마음길을 바로잡는 이 세 가지만 잘 관리되면 여러분의 몸은 자신이 타고난 상태를 기대보다 아주 오래오래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해결법이 이제 필요하시죠? 다음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